예, 영상 하나 올립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 일본 수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중국 위안부 역사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미쯔비시에 관련된 압류가 한국과 일본 재판소 법원에서 압류 정당성이 판결이 났죠. 역사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개인의 배상을 해라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 이제 경제 문제, 경제 제재, 수출 규제, 불합수업과 핵심 소재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이제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불매 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 군사 안보 쪽까지 확산이 되었고, 오늘인가요? 여기 한국에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까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잘 깊이 알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5년 이후에 한일 수교 맺고 나서 수많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 교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문화 콘텐츠 쪽도 많이 발전을 해왔죠. 과거에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개발을 한다가 아니라 거의 일본의 특히 애니메이션들, 뭐 마징가 Z부터 시작해서 다 아실 겁니다. 수입을 해와서 방영을 했었고, 970년대 중반에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면서 많은 이제 인식들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2019년 현재에도 수많은 방송 콘텐츠나, 그 다음에 지금 30살에서 40살, 30, 40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덜트 매니아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나 어떤 추억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캐릭터들이 더 많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시장 규모나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출 규제와 맞물려서 과연 한국에서 그동안 일본의 캐릭터들, 그러니까 일본 캐릭터 시장에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이 수출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일본 시장을 우리가 시장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얼마나 물론 되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그 구성이 맞는가. 일본 것과 우리 것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수출하는 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비율을 따져보면 여러분이 뭐 90대 10 그 이상이죠. 뭐 95대 5 정도 밖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협단체에서 조사를 하신다라면은 바로 나오겠죠. 사실 뭐 제가 네이버 검색만 하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특히 이제 캐릭터 왕국 기업에 계신 라이센시를 하고 제조 유통하고 있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산 캐릭터를 라이센싱을 해서 일본에 수출해 보신 기업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물론 한두 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연 있다 없다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는 답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지금 뭐 가까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그 다음에 이마트만 가보더라도 벌써 10년이 넘게 반다이, 건담, 건프라나 그 다음에 뭐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포켓몬스터, 기타 등등에서 일본의 캐릭터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상품들, 뭐 라바라든지 뽀로로라든지 그리고 뭐 영실업의 뭐 또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손오공의 헬로카봇과 터닝메카드 시리즈 등등.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시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캐릭터들이 다 합쳐봐야 전체 구성비의 30%가 채 안 됩니다. 국내 제조 유통을 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 기업이 1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메이저급만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대형 할인점 예를 들었을 때 거기서 구성하는 100개 기업이 약 30%가 안 되는 공간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 거기에 아까 제가 뭐 남아만 주로 얘기했지만 뭐 미미월드, 콩순이, 뭐 스크릿주주 또 많죠. 나머지 거의 70%를 레고, 반다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그 수입업자, 수입회사, 무역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로부터 수입해오는 뭐 마블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그런 해외 컨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일본 수입을 규제한다. 할인점에서 그거를 규제하는 거는 바로는 아마 저는 어렵다고 봐요. 바이어들이 기업에서 그 매출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캐릭터 상품이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캐릭터는 사실은 아직은 없다. 그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없으니까 그대로 둬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기업에 계시는 협동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그 다음에 국내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는 투니버스, 뭐 키즈원, 그 다음에 애니맥스인가요? 애니원, 기타 등등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있는 방송사에 계신 분들이 그 규정을 법을 서로 어기지 않는 범위, 쿼터제가 몇 프로인가요? 10%인가요? 15%인가요? 그 범위를 넘지 않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한국 콘텐츠로 애니메이션으로 우선 방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우선적으로 되었을 때 지금 뭐 짱구는 못 말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하던 뭐 건담 필드 파이터즈, 뭐 레고 닌자고, 뭐 레고는 일본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좀 나이가 높은 또 나루토로 대체할 수 있는 기타 등등. 그래서 우선 방송 쪽에서 그런 작업들이 먼저 있어줄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또 방송사에서 그거를 수용해 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이 필름 시장에서도 제대로 팔 수 있게끔 성인용 아니면 가족용, 청소년용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좀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뭐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국가 정부 지원 사업이 뭐 많아봐야 최대 뭐 한 10억 정도. 사실 그 밑으로 가서는 애니메이션 만들기 어렵죠. 정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뭐 나루토나 원피스나 건담이라든지 이런 그 일본 식민사의 가치를 둔 애니메이션들을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전략 자선의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1년에 뭐 2편이 됐던 3편이 됐던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필름 자체로 지금 방송사에서 주고 있는 편성료나 이런 걸로는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나머지 제작비 회수를 라이센싱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유아동을 제외하고 이런 청소년용으로 라이센싱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일본처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본은 뭐 피규어도 많고 그런 시장이 확대되어 있지 않느냐. 일본은 만화 역사, 만화만 보고 자랐던 역사가 벌써 1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만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세상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학교에서도 만화를 좋게 보는 이런 문화가 되는데, 저희 자랄 때 만화를 좋다라고 했던 환경에서 저희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몇십 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피규어를 만들거나 캐릭터 상품을 만든다, 라이센싱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0년도에 나왔던 태권브이 피규어가 한두 개 팔리는 거 정도, 그 중간에 없었죠. 시장을 아예 우리가 리딩을 하지도 못했고, 그 시장을 사실 일본 캐릭터들에게 다 사실은 내어주고 있었던 걸 지금 당장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보면은 이제 일본에 어떤 뭐 나가는 해외 전시회 나가는 거 굳이 전 나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실은 나가는 이유가 바잉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셀링 하려고 나가는 건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국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얼마만큼 수입했느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삼성 갤럭시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일본입니다. 국내 가전제품 최근에 뉴스에 한두 개 정도 일본에 없는 백색 가전이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데 굳이 전시회나 이런 거는 나갈 필요는 사실은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수많은 몇십 년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굳이 세일링을 아무리 한들 그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들은 또 뭐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한국 캐릭터들이 자기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대주의, 저는 빠져있다고 봅니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시회에 잡혀있는 스케줄 일정 다 철회하고 그 예산을 다른 제3국이나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해외 지사 전 철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정보들 사실 구글 검색해도 다 나오고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지에서 세일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나가 있는 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인력이나 그 예산이 우리가 아직도 가기 어려운 제3국에 셀링할 수 있는 정보를 섭외하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 아니면 뭐 중국 더 깊은 내륙으로 간다든지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미국,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그쪽에서 브랜딩을 아예 처음부터 기획부터 해외 브랜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동안 해왔던 방송 매체들이라든지 캐릭터 제조부터 했던 기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소비시장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의식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